예, 다음은 그 화재 수사 실무 관련 규정입니다. 화재 범죄입니다. 먼저 여기에는 이제 방화로 인한 경우와 실화로 인한 경우 크게 이렇게 두 개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먼저 방화로 인한 경우를 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방화의 동기, 방화의 방법, 방화 조사 방법, 연쇄 방화 특징 이렇게 크게 되어져 있는데, 뭐 이 내용들을 한번 쭉 읽어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키워드 위주로만 잠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화의 동기 부분은 뭐 어떤 경제적 이익 추구라든가 범죄 은폐 목적, 그 다음에 범죄 수단으로서의 방화도 있습니다. 은폐 목적도 있고 수단으로서의 방화도 있다 하는 거, 그 상세 내용은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악의적 목적도 있고, 그 다음에 대중을 선동하려는 목적, 방화강, 뭐 이런 내용들이 다 이제 방화의 동기가 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다음 이제 그렇다면 이제 방화의 방법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건데, 요게 이제 그 뭐 증거 인멸을 노리는 경우에는 뭐 치밀한 계획이라든가, 그 다음에는 이제 인화성 액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뭐 이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장난이라든가 호기심 뭐 이런 거에서 방화가 비롯된다면은 그 바로 그 주로 현장에서 우리가 뭐 조달이 가능한 뭐 종이라든가 신문지 같은 것을 쌓아놓고 막 이렇게 방화를 한다든지 이제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범행 은폐를 위한 목적이라면은 우리가 이제 보면은 이미 그 시체에 여러 가지 어떤 상처라든가 목졸림 흔적 등이 이렇게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그 다음에 또 보시면 뭐 유류 용기라든가 라이트 등 그런 것이 또 이렇게 현장에 남아 있는 경우도 많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만약에 그렇다면, 이런 게 있었다면 방화 조사는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는 이제 현장에 남아 있는 연소 잔해물을 수집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는 이제 유류 같은 경우는 유류 채취기를 이용을 한다든지 해서 이제 그 성분을 채집을 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시체 부검 같은 것도 할 수 있겠죠. 다음에 이제 사망자가 있다면 어떤 채무 관계라든가 또는 원한이라든가 정신질환 등 과거 전력도 조회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이렇게 해서 방화를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제 이 중에서 이제 우리가 방화에서 그 연쇄 방화가 있는데, 요것만 그 따로 특징을 한번 보자면, 이런 연쇄 방화라는 거는 어떤 뭐 정신병력이 있다든지 사회적 또는 개인적 불만을 표출하기 위해서 자행이 되고, 이게 또 대상이 한정적이지 않습니다. 그냥 무차별적으로 막 이런 연쇄 방화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단독 범행이 많고 주로 야간이지만 새벽 시간대에도 자주 발생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요걸 한번 그냥 다음은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실화로 인한 경우가 있는데, 실화는 이제 주요 원인이 뭐 담뱃불이라든가 난방기구 과열, 그 다음에 각종 전열기구 취급이 이제 부주의할 경우에, 그 다음에 보면 뭐 위험물 가스 부주의, 뭐 또는 뭐 불시라든가 음식물을 조리한다든지, 그럴 때 이제 있을 수 실화가 될 수 있다. 이 실화 조사 방법도 뭐 만약에 얘는 이제 인적인 요인이면 화기 취급 부주의 진술 확보 뭐 이런 게 있고, 뭐 소실되거나 뭐 이런 것 등은 이제 물체의 형상을 확인을 한다. 그 다음에 정기적 요인에 의한 경우는 통전 유무, 허용 전류, 뭐 부품의 불량 여부 등 뭐 이런 것까지도 다 이렇게 그 확인을 하면서 이것이 실화인지 이런 그 조사를 하게 됩니다. 자, 다음에 이제 그 시험에 그 관련해서 나올 수가 있는 이런 그 화재 범죄와 손괴죄 등인데, 우리가 이제 손괴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손괴죄가 뭐냐면, 그 정의가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 매체 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을 해서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우리는 손괴죄라 그런다 이거죠. 여기서 이제 손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진짜 그 훼손을 시켜서 효용을 이제 없게 하는 그런 내용이고, 은닉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소재를 불명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이제 단지 근데 그리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손괴
또는 은닉은 자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영구적일 필요도 없으며 일시적이어도 좋다. 요게 이 손괴죄의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 손괴죄에서 중요한 거는 손괴죄는 고의범만 처벌 가능하다. 요것만 따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하튼 이 손괴죄의 본질은 그 효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하는 데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 뭐 손괴죄의 보호 법익은 재물이나 문서의 이용 가치다. 라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손괴죄의 유형이 나오는데, 뭐 재물 손괴죄, 공익 근조물 파괴죄, 그 다음에 이제 중손괴죄, 특수손괴죄 이렇게 있는데, 그 다음에 경계침해범죄 이렇게 있죠. 여기서 이제 중손괴죄를 보자면 사람의 생명이라든가 신체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하면 우리는 이제 그걸 중손괴죄다. 무거울 중자겠죠, 그죠? 그 다음에 특수손괴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인다. 뭐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는 특수손괴죄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화재 범죄하고 손괴죄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면 화재는 고의든 과실이든 모두 처벌이 가능한데 손괴죄는 고의만 처벌 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과실로 화재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실화 책임에 관한 법률이 우선 적용된다. 뭐 요 정도만 좀 보시면 되고, 손괴죄 벌칙 규정이 있는데 요거는 그냥 한번 그 수치 몇 년 이하 징역이라든가 벌금 이런 거는 그냥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뭐 중손괴죄만 잠시 보자면 이게 사람을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했다. 그러면 1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 뭐 요 정도만 이렇게 구별을 좀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나머지 부분은 한번 읽어 보시고요. 자, 이제 다음을 이제 보시면 경범죄 처벌법상의 책임인데 뭐 말 그대로 가벼운 위법 행위에 대해서 최소한의 벌칙을 규정을 하고 있다는 것이 이제 이 법의 중심이다 라는 것이고, 따라서 이제 이 법의 목적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 공공의 질서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이제 목적이 그러하다 보니까 남용을 금지한다 하는 거, 요것만 일단 더 추가로 아시면 되고, 다음이 이제 화재 관련 경범죄의 종류와 그 범칙 금액인데, 요것만 이제 한번 이제 표가 있습니다. 그죠? 요 표 관련해서는 요렇게만 정리를 해 둡니다. 그러니까 불공을 들이는 총무가 85 달리 이런 식으로 외웁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불시를 이렇게 뭐 사용을 좀 했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8만 원 범칙금, 그 다음에 공은 뭐냐면 이제 공무원이 어떤 이제 소방과 관련해서 좀 도와달라라고 어떤 사람한테 이렇게 원조를 요청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원조 요청에 불응을 했다. 이제 불응을 하게 되면 이제 그런 것도 하나의 경범죄로 처벌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러니까 총은 이제 총포 사용을 한다. 그다음에 무는 무단 출입. 자, 요럴 때 이제 범칙금 금액이 이제 8만 원, 5만 원, 8만 원, 2만 원 이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연결을 해서 요 내용만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두시면 됩니다. 그 표가 그냥 요 내용이니까 요쪽은 요렇게만 정리를 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그 밑에 보면 교사와 그 방조를 하는 사람도 지금 위에 있는 요 범죄, 그러니까 요 벌에 준하여 벌을 한다. 뭐 요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경범죄 처벌의 종류해서 뭐 벌금, 구류, 과료 이렇게 있는데 뭐 그 내용을 뭐 약간 이렇게 구별을 지어 보자면, 벌금은 만약에 납부를 못한다 그러면 노역에 처할 수 있다. 뭐 요런 내용. 그 다음에 구류는 뭐 아시다시피 어떤 경찰서 유치장 같은 데서 자유를 속박하는 게 구류고, 이제 과료는 형별인데 과태료는 형별이 아니다. 뭐 요 내용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그 소방범죄.
소방범죄에 대해서 보시는데, 자, 소방범죄는 아예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먼저 그 정리를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자, 이게 5년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는 이제 출동을 좀 못하게 방해를 했다든지, 그 다음에는 이제 구조 구급 쪽에 이렇게 못하게 했다든지, 그 다음에 소화 용수 설비가 있거든요. 요런 거를 갖다가 이제 사용을 이제 금지시켜 놓았다든지, 이제 금지되게끔 이렇게 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 5년 이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3년 3천만 원이 있는데, 자, 얘는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냥 토지를 우리가 이제 저 소방 활동을 하든지 할 때 필요에 의해서 소방 대상물이라든가 이런 토지 이쪽에 어떤 그 사용에 대한 어떤 제한이라든가 처분 이런 거를 명하게 되는데, 그거를 위반을 했다 이거죠. 그렇게 되면 3년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있는 게 바로 1년은 없습니다. 1년 뭐 1천만 원 이건 없고, 그 다음에 이제 300만 원 이하의 그 이제 벌금이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크게 요렇게 보십니다. 내용은 그 이제 요 위 사항과 똑같은데, 요거는 토지 외 처분이라든가 그런 거를 위반을 했다 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는 없지만 우리가 그 이제 보통 많이 하는 게 요게 이제 요 내용이 있죠. 뭐 예를 들어서 화재 조사 관련을 해가지고 어떤 화재 조사 관련해서 관계인을 방해했다. 그 다음에 그 조사 공무원을 방해했다. 그 다음에 비밀 누설 금지를 위반을 했다. 그러면 300만 원이다. 요거는 지금 여기에는 없지만, 지금 교재에는 지금 이제 없지만 이제 다른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아예 합해서 외우도록 합니다. 자, 그래 놓고는 그 이제 200만 원이 있는데, 200만 원은 그냥 화기 불장난 요렇게 그냥 보시면 되고, 자, 그 외에는 벌금 관련해서는 전부 다 그 이제 100만 원입니다. 그 외에. 근데 여기는 이제 요렇게 나중에 이제 과태료하고도 이제 조금 이렇게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요거는 이제 요렇게 봅니다. 이제 요거 외에 이제 좀 이제 관련된 건데, 소방특별조사가 있거든요. 소방특별조사를 방해를 한다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뭐 소방 쪽에 있어서의 생활안전 요런 쪽에 좀 방해를 한다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있는 게 아니고, 이제 그 외에 여기 보면 뭐 내용들이 나중에 하겠습니다. 뭐 잠시 이제 짧게 할 건데, 그 내용들이 딱 보니까 전부 다 화재 현장에서 관련된 어떤 내용들이면 이게 상당히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가져 있다. 이렇게 요거 이제 벌금 관련해서는 요렇게 정리를 하나를 아주 간단하게 해서 요것만큼은 이제 머릿속에 항상 기억을 하자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짧게만 보면, 자, 그게 이제 소방범죄, 그러니까 소방기본법 위반죄가 있는데, 그게 5년 이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거 다 하진 않겠는데 내용이 전부 이겁니다. 출동 구조구급, 그 다음에 이제 뒤쪽에 보면 그 소방 자동차의 출동을 방해했다든지 그런 게 다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 용수 시설이라든가, 여기 이제 용수 시설, 그 다음에 이제 추가로 비상소화 비상소화 장치 뭐 요런 쪽이 있습니다. 요걸 이제 사용을 어떻게 효용을 해치거나 정당한 사용을 방해를 하는 그런 경우에는 아주 무겁게 5년 5천만 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년 이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은 이제 뭐 어떤 법 사항이 있는데, 아랫부분에 보면 이래 놨죠.
소방대장이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이렇게 그 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소방대상물 또는 토지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의 제한 또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데 그 처분에 따르지 않는다 이거죠. 그 처분에 따르지 않는다. 그러면 3년 3천만 원입니다. 그 다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은 거기 보면 이제 밑에 보면 내용은 다 똑같은데 소방대상물 또는 토지 외의 소방대상물과 토지에 대하여 이런 그 처분을 위반했다.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 이제 요 내용은 없는데 요 내용은 이제 추가적으로 좀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시험 문제에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요거는 그 보시면 불장난, 뭐 화기 취급 뭐 이런 거를 하고 화기가 있을 우려가 있는 재해 처리 뭐 이런 것을 어떤 치우게 해라고 그러니까 시켰는데 그런 조치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했다 이거죠. 요런 거를 이제 치우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 조치를 불이행을 했다. 그래 되면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은 제일 먼저 보면 소방특별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했다. 자, 그 다음에는 소방대의 생활안전활동을 방해했다. 자, 그 다음부터는 자, 현장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그죠?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막 이렇게 사람을 구출이나 이렇게 뭐 이런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를 아니했다든지.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소방 현장에서 피난 명령을 위반을 했다. 그 다음, 이제 소방 활동을 위해 필요할 때, 물의 사용이라든가 수도의 개폐 장치의 어떤 사용이라든가 조작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방해한 자. 이런,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밑에 보면은 어떤 그런 그 화재 발생을 막거나 화재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가스, 전기 또는 유리 등의 시설에 대하여 위험 물질의 공급을 차단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한 그 조치를 그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한 자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이거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 내용만 이래도 머릿속에 딱 넣고 있으면 아마 웬만한 문제들은 좀 쉽게 좀 알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제 다음은 그 과태료에 대한 내용입니다. 과태료. 그래서 자, 이 과태료도 한번 이런 식으로만 정리를 좀 해 놓도록 할게요. 자, 이제 과태료는 이제 종류 자체가 500만 원, 그 다음에 200만 원, 그 다음에 이제 100만 원, 20만 원 이렇게 있습니다. 100만 원, 20만 원. 자,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과태료인데 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그냥 구조 구급. 자, 아까 5년 5천만 원의 벌금에 보면 구조 구급 이게 방해를 하고 막 그런 내용이 있었죠, 그죠? 그런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은 과태료는 구조 구급이고 여기에 이제 이 필요한 상황을 갖다가 거짓으로 알렸다. 이러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렸다. 알린 사람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 다음에는 이제 아까 벌금 쪽은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많았는데 과태료는 거의 다 200만 원입니다. 뭐 어떤 지문이 남았는데 과태료에 대해서 묻는데 여기 500만 원, 100만 원, 20만 원이 아니면 전부 다 그냥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여기 굳이 꼭 말을 만들어 보자면 특수 보일러 설비 구역에 이제 119 출동을 해서 이제 안전을 원한다 이런 식으로 요게 이제 앞글자를 좀 따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0만 원은 이제 소방 자동차 전용 구역에 있죠. 소방 자동차 전용. 요거에 이제 진입을
진입을 이제 가로막거나 방해를 했다. 이제 그래 되면 100만 이하의 그 이제 과태료에 그 이제 과태료를 이제 물게 되고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요거는 어떤 지금 요 이제 요렇게는 일단 외웁니다. 시공창 목석 위조. 요 시공창 목석 위조가 뭐냐면 시장이라든가 공장, 창고, 그다음에 그 이제 목조 건물이 뭐 밀집을 했다든지 이렇게 또는 이제 석유 그 화학 제품이 있는 뭐 그런 걸 이제 생산하는 공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위험물의 저장이라든가 처리 시설이 이제 밀집한 지역 뭐 요런 데서 그다음에는 이제 그 외에 이제 시도 조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러한 지역에서 어떤 이제 불을 피운다든지 아니면 연막 소독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거를 할 때는 신고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갖고 신고를 만약에 안 하고 이 소방 자동차가 출동을 해버렸다 이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런 시장이라든가 공장 뭐 이런 쪽은 사람들도 많고 아주 위험하고 그죠? 대형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관리를 지금 그 소방서 이런 데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떤 뭐 불이라든가 이런 게 났다 이렇게 신고가 나면 바로 출동을 하는 막 그런 식인데 그런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뭐 가볍게 이제 불을 피운다든지 연막 소독을 한다든지 막 이런 거를 하게 되면 이때도 바로 출동을 해버리거든요. 근데 여기는 실제로는 화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화재가 아닌데 출동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소중한 그 소방 행정력을 낭비를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요럴 때는 이제 신고를 해라라고 되어져 있는데 신고를 안 하고 출동을 시켜버렸다. 그러면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요렇게 좀 그 보시면 되고 정리를 하시고 이제 요 부분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요 내용이니까 그냥 한번 보시면 되고, 자,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게 이제 특수 가연물을 저장 취급을 하는데 요때 이제 지켜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거를 뭐 제대로 안 지키고 취급 기준을 위반을 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보일러라든가 난로 뭐 이런 그 기구들이 있는데 이건 이제 그 화재 발생 우려가 있다 이거죠. 그죠? 그런 쪽에서 이제 그런 설비라든가 기구를 사용을 할 때 우리가 이제 요런 지역에 그러니까 요런 설비에 불을 사용을 할 때 지켜야 할 그런 사항 등이 이제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잘 그 기준을 이제 그 기준대로 안 따르고 있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것도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일러 설비,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소방 활동구역이 있었죠. 소방 활동구역에 막 이제 출입을 막 위반을 해서 한다든지, 그 다음에 뭐 여기 보시면 뭐 119 청소년 단 뭐 이런 명칭을 사용을 한 자, 이런 경우도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 다음에 소방 자동차 출동에 요거 이제 우리가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소방 자동차가 이렇게 출동을 할 때 뭐 진로를 이제 양보를 좀 해야 되고 뭐 소방 자동차 앞에 끼어든다든지 막는다든지 하는 이제 그런 식으로 출동을 지장을 주게 되면은 우리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이제 부과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한국소방안전원의 어떤 그런 명칭을 사용을 한다. 그런 것도 다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뭐 요 내용이니까 보시면 되고,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도 좀 전에 설명을 쭉 다 드렸습니다. 요게 이제 조례인 것이고, 자, 그래서 그냥 요렇게 요런 식으로 정리를 좀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범죄 수사, 다음은 이제 범죄 수사 절차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요쪽은 사실은 우리가 뭐 소방이라든가 화재 감식의 측면에서 보면 크게 뭐 중요한 사항이 아니죠. 그죠? 요쪽은 뭐 다 이제 경찰에서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단지 이제 관련을 좀 하다 보니까 여기 이렇게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요쪽은 뭐 간단히 한번 읽어 보시기를 바라고 그냥 좀 이렇게 키워드 위주로만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 범죄 수사 절차가 있는데 범죄의 수사는 뭐 수사기관의 활동이다 이런 말이 있고 범죄 수사의 개념이 이제 수사기관의 활동이다라는 거죠. 수사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 개시가 된다. 뭐 이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수사는 공소 제기 전에 이루어진다. 그리고 수사는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뭐 이런 내용. 그 다음에 범죄 수사 기관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검사, 일반 사법 경찰관, 그 다음에 특별 사법 경찰관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표를 이렇게 보시면 뭐 내용이 이렇게 뭐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고, 그 사법 경찰관과 사법 경찰리가 이렇게 구분이 되어져 있는데, 경찰관은 수사를 하고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하며 사법 경찰리는 그런 그 직무를 보조한다. 이 정도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범죄 수사의 수사의 목적은 피의 사건의 진상 파악이 궁극적 목표고, 그 다음에 유죄 판결이 궁극적 목적입니다. 뭐 이렇게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사의 지도 원리라고 있는데 실체적 진실 발견주의, 무죄 추정의 법리, 필요 최소한도의 법리, 그 다음에 적정 절차의 원리,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범죄 수사상 준수 원칙은 선정 후포의 원칙. 이게 먼저 이제 증거가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체포한다 그런 얘기겠죠. 그 다음에 법령 준수 원칙, 민사 불개의 원칙, 종합 수사의 원칙,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범죄의 수사 절차에 관한 사항인데, 뭐 수사의 진행 그 과정은 내사, 그 다음에 수사 개시, 수사 실행, 사건 송치, 송치 후 수사, 수사 종결 이래 있는데, 뭐 여기서 이제 굳이 좀 중요하다 하면 수사 실행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뭐 수사 개시가 있는데 이걸 뭐 입건이라고 한다. 요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게 수사 개시가 되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사건을 등재를 합니다. 뭐 요 정도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사 실행을 보겠습니다. 수사 실행은 범인의 발견, 증거 수집 등 현장 감식을 중점으로 피해 상황을 파악한다. 그리고 관계자에 대한 출석 요구와 압수와 수색 등을 실시한다.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임의수사와 강제수사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임의수사는 뭐냐면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고 이렇게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을 얻어서 행하는 수사 방법입니다. 따라서 수사는 그 원칙은 임의수사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범죄수사는 임의성이 확보되어야 되고, 그 이제 수사 비례 원칙이 준수되어야 된다. 뭐 그 정도 보시면 되고, 우리가 이제 피의자가 있고 참고인이 있는데, 피해자는 그 이제 피해자에게는 그 출석 요구서를 송부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라는 것인데, 물론 이제 그게 원칙인데 뭐 팩스, 전화, 구두, 인편 등으로도 가능하다. 그게 이제 고지를 한다는 얘기겠죠, 그죠? 이제 그렇고 이제 그렇게 이제 고지를 할 때 또 뭘 고지를 하느냐면 피의자에게는 진술 거부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술 거부권이 있다. 뭐 이런 것도 이제 미리 고지를 해야 된다. 그런 거고, 참고인은 출석의 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진술 거부권의 고지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이제 피의자와 참고인의 어떤 큰 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강제수사는 우리가 이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이 된다라는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임의수사가 원칙이고 강제수사는 필요 최소한도로 행해져야 된다. 그
그다음에 체포도 영장에 의한 체포가 원칙인데 긴급 체포와 현행범의 체포는 영장 없이도 허용이 된다. 뭐 요 정도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사건 송치라는 건데, 사건 송치는 그냥 뭐 관계 서류라든가 이제 수사를 했었을 때 어떤 관계 서류라든가 증거물 일체를 검찰청에 송치를 하는 것을 우리는 사건 송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머지는 한번 보시고, 수사 종결 및 기소 결정은 검사가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보면 검사의 공소 제기와 불기소 이렇게 나누는데, 불기소 처분만 이래 보면은 범죄가 불성립한다든지 또는 무혐의, 그 다음에 공소권 없음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뭐 다른 내용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공소권 없음은 공소시효가 완성이 된다든지 아니면 피의자가 사망을 했다든지 요럴 때 우리가 이제 공소권 없음 이러면서 불기소 처분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고, 기타 이제 불기소 처분의 분류를 보자면 기소유예, 뭐 기소중지 뭐 이런 게 있는데, 그 다음에 참고인 중지, 타관송치, 공소보류 뭐 이런 게 있는데, 뭐 이건 내용적이 단어도 굳이 알 필요 없을 거는 같은데, 단지 이제 기소유예는 범인의 어떤 언행이라든가 지능, 범행 동기 등을 참작을 해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걸, 그걸 기소유예라 그러고, 이 기소중지라고 하는 거는 피의자의 소재 불명이라든가 또는 우리가 수사를 종결할 수 없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럴 때 이제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수사를 중지하는 처분을 우리는 이제 기소중지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뭐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수사에 대한 그런 내용도 이제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